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이제 개념 잘 잡아가고 있고 그 211쪽에 자 211쪽에 함수값 2번 함수값부터 볼게요. 자, 함수값 자 보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값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자 전체 집합에서 실수 fx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x-2라고 정의되어 있고 마이너스 x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x는 뭐일 때? 유리수일 때, 그 다음에 x는 무리수일 때.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자, 너무 쉽죠? f3 값은 일단 얼마냐? 유리수니까 x, 유리수니까 3 대입하면 1이고, 그 다음에 f의 루트 3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누가 뭐래도 무리수죠? 그죠? 네. 무리수입니다. x가 무리수 때는 마이너스 곱하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했는데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래요. 그러면 1에서 이 값을 빼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루트 3.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네. 자, 3번 볼게요. 3번 함수의 치역. 자, 집합 정의역이 자 1, 2, 3, 4, 5, 그 다음에 6.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합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자 fx는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치역 고르라는 건데 치역을 뭐라는 건데 구하라는 건데 치역을 자 x는 홀수 그 다음에 x는 짝수. 자, x는 짝수일 경우 이식이고 x는 홀수일 때 이식일 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 구합시다. 치역은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 치역을 쓰세요 이러면 너네가 단답형 소수령에서 조심해야 될 게 치역을 쓰세요 이러면 범위 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집합표를 써줘야 되겠어. 그러면 치역을 구하세요 하면 자 홀수 1, 3, 5는 여기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죠? 1.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냐? 그 다음에 2부터 하자. 2는 짝수니까 일단 대입하면 얼마지? 일단 그냥 크기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일단 다 써볼게. 일단 홀수부터 1, 3, 5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5, 5 대입하면 9다. 그 다음에 2, 4, 6.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6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해서 이제 크기 순서대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치역 구하세요 하면 저기 집합비율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밑에 거 3개 해봅시다. 세 문제.
됐지 얘들아? 네. 넘어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로 같은 함수랑 이제 함수 그래프 찾기랑 네, 절대값 포함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할게. 자, 서로 같은 함수는 그쵸. 일단 어떤 정의역 내에서만 딱 그 정의역을 정의했을 때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그 각각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집합 x는 자 마이너스 1, 1 요 두 원소만 보고 봤을 때 정의역이 이거 집합을 정의하는 두 함수 fx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고 x 세제곱이 있고 플러스 2a가 있어요. 자 a에 대해서 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3차 함수가 같을 리는 없잖아? 네.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정의역 내에서만 같아지기 위한 여기서만 봤을 때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한 요 뭐야 a, b 값을 정하라는 거지. 문제에서 a, b 값을 정하라는 거지. 그렇죠? 상수 a, b 값. 그러면 첫 번째 f-1 값이랑 g 값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도 f1 값이랑 무슨 값? 각각에 대응하는 치역 값이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식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 1 그죠? 아무튼 이렇게 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a죠. 괜찮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정리하면 b를 뭐야? a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식의 다르식을 빼면 2는 2a 그래서 a 값은 얼마? 1 a 값 1이니까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되죠. 일단 뭐 a 값 1 대입하시면 b 값은 얼마다? 뭐 2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값 1, b 값 2 이렇게 그죠? 네. 당연히 두 함수가 1참수랑 3참수는 같을 리는 없지만 이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 이 두 함수가 같으려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각각의 치역과 1에서 각각 함수에 대응하는 치역이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여기 정의된 데에서는 같은 함수로 본다. 자 이렇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건 아니죠. 그럼 여기는 (491번) 네 요거 하나만 풀고 자 위에 거 아래 거는 숙제로 이건 쉬우니까 숙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넘어가기 전에 492번 있죠. 49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요. 그 fx 함수는 x 세제곱 플러스 3x가 있고 gx 함수는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있대. 이거에 대해서 fx랑 gx가 같게끔 하는 만족시키는 집합 x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일단 f랑 g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x 값이 있으면 뭐 x에 대한 y 값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런 x 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fx랑 gx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푸는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3x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을 푸는 거야. 이항을 하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이야. 괜찮지? 괜찮지? 그리고 다시 한번 100번 넘게 말했지만 2학기 중간 기말은 문제집 유형에 집중을 하세요. 문제집 유형. 어차피 시험 때 문제집이 모의고사 유형 다 있잖아, 맞아요? 벗어날 수가 없다. 알겠지? 왜 그럴까? 학교 선생님들도 중간 기말하고 성적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볼 거란 말이야. 좀 생각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교 애들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석차라든지 애들 수준을 좀 볼 거란 말이야, 맞아? 힘들어 애들 그렇게 수학 요새 너희가 판단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이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변형을 어차피 도형 중간고사가 다 함수잖냐. 함수에서 변형 들어가면 애들 못 풀어. 그래서 아마 유형에 아마 충실하면 좋은 점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불인학기 지금 진도 빨리 빼고 있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얘기를 해줄게. 알겠지? 각각의 학교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시험지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구성 바뀌진 않은 이상 바뀐 학교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갖다가 놓으면 이걸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잖아. 3차 방정식의 풀이 해법이 뭐죠?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얼른 찾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해볼까?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2 마이너스 6이니까 딱 0이 나오지? 조립제법 하는 거야. x 대신 2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자 1 마이너스 6 11 그 다음에 3차 2차 1차 0차 해서 조립제법을 한다. 곱해라 2 더해라 마이너스 4 곱해라 마이너스 8 더해라 3 곱해라 6 더해라 0. 그럼 이제 여기가 x 2제곱 x 플러스 3인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x가 1이랑 2랑 3일 때 두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두 함수는 당연히 3차나 2차 함수가 같은 함수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뭐만 봤을 때 x값 1, 2, 3만 봤을 때는 같은 함수라는 거지. 왜 치역이 같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그러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x 집합이 있는데 이 정의역을 x라고 설정하면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 x라는 녀석은 1, 2, 3을 원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즉 1, 2, 3에 뭐 해야 돼? 부분집합 개수가라는 거지. 다 쓰래요. 개수가 아니라. 그럼 일단 다 개수도 구해보고 다 써볼게요. 그러면 이 1, 2, 3의 부분집합이겠지? 근데 뭐야? 공집합이 아니죠.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원소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맞죠? 그쵸? 그러면 이제 1, 2, 3의 부분집합 개수는 일단 뭐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일단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몇 개야? 8개인데 공집합 제외해야 되지. 공집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나오는 집합이 몇 개다? 7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응용력 플러스. 잘 봐. 혹시 모르니까 원소의 집합,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 있고 두 개인 집합이 있고 세 개가 있죠. 맞죠? 이거는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왜냐면 3C1이고 그 다음에 3C2고 3C3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하는 거는 이제 고3 걸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더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조합 개념도 아셔야 돼요. 뽑기잖아. 원소 2개 뽑기 놀이.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하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래프 볼게요. 자, 5번. 자, 함수 그래프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함수인 거 찾으래. 함수인 거 맞아요? 자, 그럼 봐봐.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네, 1번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얘 함수 맞나요? 네. 자, 세로로 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 세로로 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 하나면 함수 맞죠? 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 맞고 여기는 함수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다 따져봅시다. 1대1 함수 맞나요? 1대1 함수 맞지?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고역 일치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은 안 되죠. 함수 자체가 디귿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 자체는 V자가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예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V자면 일단 함수는 맞죠. 그런데 1대1은 안 돼요, 그지? 1대1은 안 돼, 그지? 네. 왜냐면 x1이랑 x2가 다른데 fx1이랑 fx2가 같아버리면 1대1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밑에 거 해보세요, 밑에 거 493. 자, 다 하셨죠? 493번에 저기 뭐야 디귿과 리을이다, 그지? 디귿과 리을. 니은은 안 되죠? 그죠? 걔 딱 하나가 x값 하나가 함수값이 없어요. 안 쌌어요. 아니면 안 맞았어요. 자, 넘깁시다. 네,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요, 그죠? 안 덥지? 뭐 온도 다 안 낮춰도 되죠? 바람을 좀 더 세게 안 해도 되죠? 저만 더운 거죠? 날씨가 미쳤어요, 그죠? 네. 저기 뭐야? 자, 214쪽 봅시다. 214쪽. 자, 214쪽 보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있죠. 네. 이제 이거를 또 잘 해야 돼요. 일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유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절대값 그래프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는 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자, 예를 들자면 이제 y는 봐봐. y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a의 절대값 x p 플러스 q꼴 이렇게 생각해. 알겠니?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p, q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면 아래로 V자고
A가 음수면 위로 V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2의 절대값에 x-1 절대값에 플러스 만약 1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속성으로 그리는 방법은 지금 꼭지점이 1,1이지? 맞아? 1,1 꼭지점 1,1에다 찍어. 그리고 얘가 아래로 V자란 말이야. 양수니까. 근데 아래로 V자인데 요 개수 있죠, 개수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1이면 45도인데 2면 조금 직선이 가파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면 돼.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자 이걸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 뭐가 있지? 1 있지. 1을 기준으로 해서 같거나 클 때나 작을 때나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려야 되거든 원래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1보다 같거나 클 때 얘 그냥 나오지. 그러니까 2의 x-1 플러스 이것도 전개하지 말고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이거 왜 이래?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잖아. 이거 y면 y 빼기 1, x 빼기 1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1,1을 지나고서 자 기울기가 2야. 2 이렇게 2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1이니까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좌우 대칭값이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하자면, 근데 이제 이걸 빨리 그려야 될 때 그래프 개혁만 필요할 때 빨리 이렇게 하고 마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해도 뭐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지. y는 마이너스에 x-2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해서 얼마냐? 2,3이지? 네. 근데 음수니까 위로 V자고 여기 앞에 개수의 비가 1이지. 1이면 45도 이렇게 45도 정도. 45도 이렇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45도 되겠네. 그래프 잘 그리면 절편도 바로 나오지.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렇지? 45도 정도로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이유인 즉슨 왜 x에다 뭐 대입하면 0 나와? 절대값 아니? 2보다 같거나 클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랑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니까 그냥 x-2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잘했다. 2보다 같거나 클 때가 여기지. 기울기가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2보다 작을 때니까 기울기가 1이고 2,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심란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개정됐잖아 올해. 여기 옛날에는 저기 개념원리도 절대값 붙여있는 유형 4가지를 했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모의고사를 풀고 고교 내신을 봐도 절대값 유형 4개는 다 안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원래 유형이 4개인데 2개만 정리돼 있거든. 이 2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이거는 필수야. 모의고사 고교 대신 고등학교 1, 3학년 유형에서 이건 필수야. 그러니까 fx 오른쪽식 전체 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음수인 거를 다 양수화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fx 함수라고 해봐. 근데 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이 음수인 부분만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절대값표 붙였을 때 그래프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도 많이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지. 이게 y는 fx인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요 x축 그 밑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리 이걸 접어 올리라는 거거든. 이걸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하는 요령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뭐 자주 나오기보다는 혹시 나오면 그 알고 있으면 되죠. 너네 그래프의 대칭 배웠지? y축 대칭은 x를 뭘로 바꿔? 마이너스 x로 바꾸고 x축 대칭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지?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죠? 그 다음에 y는 x랑 y 위치를 바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x, y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곱하지. 뭐 물론 유형 다시 정리하겠지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y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x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식 전체의 절대값이었는데 x에만 절대값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y축 오른쪽 있죠. y축 오른쪽 y축 오른쪽을 먼저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연히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당연히 원래 함수겠지. 그냥 나오니까 당연히 그냥 나오니까 원래 함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거 y는 fx 함수가 있었어 원래. 근데 x에만 절대값을 딱 씌워버린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 절대값이 씌우는 순간 x가 0보다 같거나 그냥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x가 음수인 경우지. 즉 y축 왼쪽 있죠. y축 왼쪽은 x가 음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니까 f의 마이너스 x니까 원래 있던 함수 무슨 축 대칭한 거? y축 대칭한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는 예를 들자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 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볼게. 이게 fx야. 알겠니? 이게 fx야.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거 그리래. 절대값 이거 그리래. 어떻게 그려야겠니?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첫 번째는 물론 식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물론 식대로 해도 원리대로 해도 돼.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원칙대로 해도 돼.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원래 있는 함수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x-2의 제곱 그리면 되고 맞죠?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0이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니까 x를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x로 바꾸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로 바꿔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리면 돼.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좀 생략하자는 거지. 좀 원리를 알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x에만 절대값을 확 씌워줬어.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축 있으면 오른쪽만 그리세요. 오른쪽 2,0이고 자 0 대입하면 4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딱 오른쪽만 그려. 이렇게 그렇지? 이 상태에서 접으세요. 그럼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딱 끝나요. 오른쪽 그린 다음에 접어버리면 돼.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이제 x에만 절대값. 그냥 x에만 절대값 있으면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접어버리면 돼. y축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했죠? 그러면 다 된 거야. 이 두 가지 유형만 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 고등학교 미적분 원에서 우함수, 기함수 할 때 그냥 그때 날라다니면 되고, 절대값이 있는 거는 빨리 그릴 줄도 알고 원리 원칙대로 그릴 줄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함수가 끝났습니다. 자, 함수 끝났고 여기에서는 215, 216 연습 문제들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17쪽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 박스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어 선생님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런 거다. (1대1) 자, 그 표현을 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x1이랑 x2가 다른데 fx1이랑 fx2도 다르면 일단 이거로서 1대1 함수 조건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지.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보자. 치역이 같다. 그치? 거기 집합규율은 어떻게 표현해? 별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치역 같은 경우는 이게 fx 값이지. 그러니까 그 식을 통과한 y값 계산 결과잖아. f 함수 통과한 x를 이 f라는 그 장치나 상자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잖아. 이게 함수값이에요. 이게 치역이라고. 그러니까 치라고. 치들을 모으면 치역이 되는 거고, 알겠지? 같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지. 이 x는 뭐의 원소여야 돼? 이 x는 어디 원소여야 돼? 당연히 정의역의 원소여야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들을 대입할까? 요걸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요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지. 어떻게? x는 정의역의 원소겠지 당연히. 이게 치역이고 범위역자잖아. 치역과 뭐가 공역이 이거 공역이잖아. 같다. 이게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수학부터는 내가 언제 막 외우라는 걸 본 적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왜 그게 공식을 외우는 건데, 외우라고 했지만 그 유도 과정이 똑같은 거야. 그 뭐 교점 찾고 기울기 하고 관계시켜서 식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수학 점수 올리고 싶으면 해석을 잘해. 해석을. 그러니까 솔직히 국어 실력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뭘 물어보는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국어 실력도 중요해.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지. 국어 실력, 그 다음에 막 해석도 잘해야 되고 이해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계산력은 기본으로 가는 거야. 물론 계산력, 암기력 뭐 다 중요하지. 근데 그건 기본이고, 심화 문제 맞추려면 다 추론이라고. 추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문제가 뭐냐면, 추론 잘하는 애들이 3분 안에 아무리 못해도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좋은 문제거든. 이해가지? 근데 봐봐. 천연고 같은 경우 저기 뭐 글이 몇 줄이야. 그러니까 서술형 막 시간이 없어. 맞지? 이쪽 학교도 그렇고 저쪽 학교도 막 봐봐. 막 국어 막 문학 작품이라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를 하고 뭘 파악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막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뭘 물어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는 시기는 시간 많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간이 빨리, 처음부터 막 이거 문제로 읽자마자 막 답이 떠오르곤 하진 않겠지. 근데 그걸 빨리 익숙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단축해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니네 시험지에서 뭐가 나오던 간에 그거 한 문제 빼고 다 맞춰도 1이야. 팩트입니다. 알겠니? 아직도 못 믿겠어? 내가 너네 지금 학교 모의고사 점수 안 까봐도 돼. 안 까봐도 돼.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잖아? 그래도 아마 전교권이야. 몇 등 안에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애들 만약에 니네 학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지. 만약에 많으면 한 개 틀려도 10등 안에 들기 힘들다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막 이런 거지. 찍기 시험이 되면 와씨 잘 찍었다. 이번에는 잘 찍었어. 점수가 막 10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 정당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점직선 원 이동을, 그죠? 점직선 원 이동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형으로 파는 거야. 알겠어? 분명히 유형 내에서 다 낸다. 도형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만들 수가 없다니까. 제발 믿어봐. 집합 명제도, 집합도 그래. 알겠어? 집합도 선생님이 좀 어설프게 뭘 만들잖아. 오류나. 만약에 개수 하나 톡 틀려나면 어떡할래? 천극이다. 천극. 무슨 만점을 줄이고 막 이런다. 그지? 그쵸? 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깁시다. 이것도 설명 다 했다 선생님이. 자 설명 다 했다. 항등함수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도 설명했어요. 자 fx가 이런 꼴 있죠. fx는 c꼴이다. 그 다음에 y 이렇게 돼 있지. 이게 c가 상수거든. 상수가 뭘까? 상수. 이게 상수가 뭐냐면 그 상수가 뭐냐면 항상 상자잖아. 이게 아마 한자가 상상상자고 이게 컨티넌트일 거야. 컨티넌트. 그지? 뭐야 어디 갔어? 아 컨스턴트 미안하다. 컨티넌트는 뭐지? 아니 뭐였지? 컨티넌트는 왜 나왔지? 컨티뉴의 약자인가? 계속되나? 컨스턴트를 지속적인. 아 미안해 헷갈렸어요. 컨티넌트는 왜 나왔지? 아무튼 컨스턴트 미안해. 아무튼 컨스턴트 지속적 컨스턴트 그지? 컨스턴트 그러면 왜 C가 왜 상수라고 하지? 상수와 변수의 차이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상수 하이라고 하고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라고 하잖아. 그럼 식에서 x, y처럼 x 값이 바뀔 때 얘도 변하지. 이게 변수고 식에서 안 바뀌는 게 있어. 그게 상수야. 컨스턴트야. 컨스턴트. 아무튼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상수 값이고 식 자체에서 변하는 변수거든. 상수와 변수는 다른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고 원래는 K라고 했었지 중학교 때는. 근데 C가 맞아. C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다 했고 우함수, 기함수도 진짜 0.1%의 확률, 진짜 1%의 확률을 혹시나 몰라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그 어차피 미적 1에 가서 할 내용인데 나 바로 너네 시험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함수, 기함수가 튀어나올 게 없는데 워낙 변화 무쌍해서 그지? 미리미리 다 땡겨서 다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네가 대칭을 했잖아. 도형의 이동해서 대칭성을 공부를 했지. 대칭이 두 개야. 선대칭, 점대칭이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원방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원방. 자, 원방인데 이 X축 대칭, Y축 대칭은 얘들아 선대칭이야. 선에 대해서 넘기는 거 알겠어? 선대칭이고 엄연히 말하면 Y는 X 있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X 있죠. Y는 X 대칭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렇게 Y는 X 대칭하면 이런 포물선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어찌됐거나 이게 선대칭이거든. 근데 그 점대칭은 딱 하나죠. 좌표평면에서 원점대칭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지금 너네가 딱 두 개를 배운 건데 그러니까 봐봐. X축, Y축, Y는 X 다 선대칭이잖아. 원점대칭, 점대칭 하나 있어. 원점대칭. 이해가니? 대칭은 딱 그렇게 있어. 그러면 원점 대칭은 x가 x, y 두 반대로 바꾸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기함수라는 게 있어. 기함수와 우함수가 있어요. 우함수. 자 일단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있지.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리고 미적 1에서 배우겠지만 기함수는 홀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홀수창. 이거는 솔직히 적분에서 필요한 건데 미분적분에서 필요한 건데 너네 이제 적분에서 필요한 건데 기함수, 우함수는 적분에서 부정적분이나 적분에서 정확히 나오거든.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일단 그냥 참고로 알아도 홀수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우함수는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함수가 뭐가 있냐? 너네 이미 공부를 했었지. 2차 함수 있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5. 자 3으로 할게요. 너무 높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 상수항이잖아. 이거 0차잖아. 0은 짝수창이에요. 짱이에요. 영수 짝수야. 그래서 이게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 전형적인 우함수예요. 그거 봐봐. 3,0에서 우함수잖아요. y축 대칭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함수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 우함수 선대칭이죠. y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전형적인 우함수 표현이 뭐가 있냐? 원래 있던 fx랑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거랑 같아요. 이게 우함수의 표현이야.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응? 봐봐. 이게 원래 함수가 있었어. 그지? 원래 함수가 있었어. 근데 y축 대칭은 뭐에 보고 바뀌지? X. 얘가 바뀌잖아. 바꿨는데 원래 식과 같다고? 이거는 그 y축에서 접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네? 그 y축에서 대칭인 거지. 근데 이게 어렵다. 이게 이해하는 게 이건 그래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게 어려우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봐봐. 지금 x 값이랑 마이너스 x 값이랑 같은 값 나오지? 끝. 됐지? 됐죠? 이게 전형적인 무함수 표현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기함수는 너네가 1차함수밖에 배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뭐 이렇게 배우기는 해. 근데 이게 아직 3차함수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너네가 아직 배운 게 1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뭐 EX 이렇게 홀수차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EX 함수 같은 경우는 자,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이해가니? 자, 이 상태에서 기함수의 전형적인 표현은 fx랑 원래 여기까지만 쓰면 우함수죠. 네.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이게 기함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번 시험에 너네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 12월 달에. 근데 미리 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굉장히 신임 선생님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의욕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여차하면 내버릴 수도 있어. 막 빡빡 우기면서 그러니까 혹시 몰라. 진짜 별의별 진짜 선생님이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봤기 때문에 고교 내신 시험지에서 혹시 몰라서 다 하는 거야. 꼼꼼하게.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 수업 외에서 나오는 거 없어.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슨 표현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이게 기함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 두 개를 이해를 시켜볼게. 잘 봐. 여기가 x야. 여기가 마이너스 x야. 그 길이 같겠지. x랑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이 값이 뭐냐면 fx 값이겠지. 이 값은 뭘까? 이게 y는 fx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일까? f의 마이너스 x 값이지.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지금 같으려면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어느 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는데 얘에다 마이너스 곱해지면 같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기함수 상황인 거지. 이해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해력이 좀 좋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시켜주는 거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기함수인지 아닌지 몰라. 그치? 근데 이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했지?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왜냐면 이거를 x축 대칭 접고 y축 대칭 접으니까 자기 자신이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이거를 원래 점대칭은 수학에서 점대칭을 뭐라고 하냐면 이 대칭의 중심을 중심에서 어떤 도형을 180도 반바퀴 회전했을 때 자기 모양과 원래 겹쳐지면 점대칭을 하거든? 졸라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생이 그렇게 쳐져 있어. 점대칭 도형. 어떠한 도형을 180도 회전했을 때 자기 자신과 원래 모양이 그러면 그렇게 설명 애들이 막 울어. 그렇게 설명 안 돼. 그래서 자 볼게. 이거를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이 그래프를 일단 y축 대칭했어. 그럼 어떻게 되지? y축 대칭했어. 이렇게 되겠지. x의 부호가 바뀌겠지. 네. 이 상황에서 뭐를 해? x축 대칭을 해. 그럼 y의 부호가 바뀌겠지. 네. 맞죠? 그럼 이제 함수가 뭘로 바뀌냐?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 이게 대칭이던 함수거든. 근데 이 함수가 처음에 있던 함수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면 완전 진짜 이해력 완전 수학적 짱이지. 나도 이렇게 이해 못했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맞잖아. 이렇게 우함수 표현, 기함수 표현이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고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필수인데 혹시 모르니까 기함수는 뭐? 원점 대칭인 상황, 무함수는 y축 대칭인 상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현 혹시 몰라서 진짜 알겠지?
혹시 몰라서 설명한 거다잉.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219쪽 볼게요. 그러면 보충 학습 다 했고 219쪽에 여러 가지 함수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네. 네, 해볼게요. 몇 분 됐지? 몇 분 됐을까? 보이냐? 네, 46분 됐습니다. 끊을까요? 어?